유재석이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 연예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 MC로 불리며 수십 년간 웃음과 감동을 전해온 그가 예고 없이 병실로 향했다는 사실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최근 방송 일정 중에도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을 멈추는 순간들이 잦았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늘처럼 미소를 유지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일정을 이어갔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그의 몸 상태는 급격히 변했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의 아내 나경은이 침묵을 깨고 남편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오랜 고통을 처음으로 털어놓았고 그 고백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일부 방송 관계자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유재석의 체중이 급격히 줄고 녹화 현장에서 손을 떨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방송 중에는 완벽한 프로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 그의 병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이 단순한 피로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그가 지닌 강한 의지와 가족의 사랑이 이번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팬들이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더 많은 소식과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재석의 병세가 알려지자 한국 연예계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국민 MC라는 타이틀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웃음을 전해온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이었다. 병원 관계자는 그가 오랜 시간 쌓여온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신경계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확한 병명은 말초신경염의 일종으로 근육과 신경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희귀 질환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시작되었다. 녹화가 끝난 뒤에도 그는 항상 팀원들의 컨디션을 먼저 물었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그의 손끝이 자주 떨리고 발음이 흐려지는 등 이상 징후가 뚜렷해졌다. 방송 도중 갑작스럽게 말을 멈추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카메라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 특유의 미소로 모든 걸 덮으며 시청자들에게 완벽한 웃음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수면 부족, 잦은 이동, 끊임없는 촬영 스케줄이 신경을 점점 마비시켰고 손끝 감각이 둔해지면서 펜을 잡는 일조차 힘들어졌다. 병원 측은 그에게 장기적인 치료와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재석은 처음엔 병명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늘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했던 그가 신경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건 너무나 아이러니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의 아내 나경은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고통을 숨긴 채 일에만 몰두했던 세월을 떠올리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병원에 도착해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건넸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재석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희망이자 사랑이었다. 그의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아들 지호는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상황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평소 밝던 아이는 최근 들어 조용해지고 학교에서도 웃음이 줄었다고 한다.
교사는 그가 종종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고 전했다. 아이의 그런 모습은 나경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숨겼지만 그 말이 끝나면 병실 복도로 나가 조용히 울었다. 의료진은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다양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신경자극 요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재석은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 아닌 오랜 시간 함께한 프로그램과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또렷할 때마다 방송은 잘 되고 있죠? 라고 묻곤 한다. 한 관계자는 유재석은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에게 늘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스태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여전히 주변을 먼저 생각한다고 전했다. 병실 한쪽 벽에는 팬들이 보낸 편지와 사진이 가득 붙어 있다. 유재석은 그 편지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읽으며 마음을 다잡는다. 이분들이 나를 잊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최근 나경은은 처음으로 남편의 상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했다. 그녀는 남편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웃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그 진심 어린 말은 방송을 통해 전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SNS에는 유재석 힘내요. 당신의 웃음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의사들은 병이 완치되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가족과 팬들은 모두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매일 짧은 발음 연습을 하고 손가락 운동을 반복하고 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강한 생명력이 빛나고 있었다. 나경은은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남편이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을 상상한다고 한다. 그의 웃음이 세상에 다시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을 준 존재였다. 그의 병실 앞에는 매일 조용히 기도하는 팬들이 찾아오고 병원 근처에는 꽃과 편지가 쌓여간다. 유재석은 여전히 그 모든 마음을 느끼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해하고 있다. 유재석이 자신의 병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추가 정밀 검진 결과가 나온 그날 오후였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려놓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유 씨, 신경 손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의 공기는 단숨에 무거워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동안 쌓아온 강인한 이미지 뒤에서 그의 내면은 깊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년간 누구보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병에 걸릴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나경은은 조용히 그의 옆자리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유재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웃음을 주는 게 더 이상 힘들면 어떡하지?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평생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순간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가 잠시 멈춘 사이에도 계속 그를 기억했다. 병세가 알려지자 방송사마다 그를 위한 특별 영상과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다. 동료 연예인들은 각자의 SNS에 형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무대에서 뵙기를 이라는 글을 남겼고
팬들은 병원 앞에 유재석 힘내세요 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수많은 편지와 꽃다발이 병원으로 배달되며 복도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특히 팬들의 메시지는 그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밤 간호사가 가져다주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다. 당신의 웃음이 제 삶의 힘이었어요. 당신이 있었기에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같은 글귀를 보며 그는 오랜만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아플 틈도 주지 않겠네. 그 말 속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오래 함께 일한 스태프 몇 명이 병문안을 왔다. 그들은 일부러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유재석을 보는 순간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약해진 목소리로 괜찮아요. 나 금방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했다. 순간 병실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느껴졌다. 의사들은 치료를 위해 집중 재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유재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육을 움직이는 연습을 반복했고 작은 회복에도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은 손이 조금 더 따뜻하네. 그 작은 변화에 그는 진심으로 웃었다. 나경은은 그런 남편을 보며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한편 그의 병세가 보도된 후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그의 건강을 기원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유재석의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방송사 로비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빨리 돌아오세요 라는 메시지가 붙었다. 거리의 시민들 또한 인터뷰에서 그의 웃음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팬클럽에서는 매주 병원 근처에서 작은 플래시몹을 진행하며 유재석 파이팅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는 병실 창문까지 닿았고 그는 그 노래를 들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눈가에 고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감동이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치료 중에도 작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내가 평생 웃음을 줬다면 이제는 이 웃음을 내게 돌려줄 차례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의료진과 가족, 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울림을 남겼다. 최근 들어 그는 점차 목소리를 되찾고 있다. 하루하루 작지만 분명한 회복이 이어지고 있으며 의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여전히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디며 자신에게 말한다. 다시 돌아가야지. 모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의 강한 의지와 가족의 사랑, 그리고 국민의 응원이 한데 모이며 기적 같은 회복의 길이 열리고 있다. 병실 안에서도 그는 여전히 유재석이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에 웃음을 주려는 그의 마음은 어떤 병도 꺾을 수 없었다. 유재석의 회복 여정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지만 매일 조금씩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송곳 하나 움직이기 위해 그는 수십 번, 수백 번의 시도를 반복했다. 근육이 굳어가는 듯한 통증과 신경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매 순간 찾아왔지만 그는 이를 참아내며 끝내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나경은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매일 남편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가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 때마다 마음이 부서졌다. 하지만 유재석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늘 이 고통이 사라지면 다시 웃을 수 있겠지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담긴 희망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의사들은 그의 병세가 완전히 나아지긴 어렵다고 말했지만 유재석은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치료 과정을 방송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는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묘한 평온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병실 한쪽 벽에는 팬들이 보낸 응원 엽서들이 가득했다. 윤우님 다시 웃는 얼굴 보고 싶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그리워요. 힘내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문장들은 그에게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 그는 매일 밤 불 꺼진 병실에서 그 엽서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며칠 전 의료진은 그가 처음으로 스스로 걸음을 내딛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 한 발자국은 기적에 가까운 순간이었다. 간호사들은 박수를 쳤고 나경은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았다. 유재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되겠죠.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선언이었다. 그의 정신력은 주변의 모두를 바꾸었다. 병원 관계자는 유재석 씨를 보면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도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 복대는 그가 매일 써내려간 짧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웃음은 약보다 강합니다. 이 문장들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최근 들어 그는 재활 후반 단계에 돌입하며 발성 연습을 시작했다. 마이크를 다시 잡는 날을 꿈꾸며 하루에도 여러 번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하고 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 아파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다시 그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싶어요. 그가 내뱉은 이 말은 의료진 모두를 울게 만들었다. 나경은은 여전히 남편 곁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힘든 재활을 마친 뒤 웃으며 오늘은 조금 덜 아팠어 라고 말할 때마다 기적을 느낀다고 했다. 그의 미소를 보면 저는 다시 하루를 살 힘이 생겨요. 그녀의 말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불빛을 켰다. 국민들은 여전히 그의 회복 소식을 주시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유재석은 우리 세대의 희망이다. 라는 글이 끊이지 않는다. 방송계 역시 그의 복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가 돌아오는 순간이 곧 예능계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진은 현재 경과가 안정적이며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이겨낸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다. 그는 몸이 아닌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병원 창문 밖에는 어느새 봄 햇살이 스며들었다. 유재석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겠네요.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약속처럼 들렸다.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그 싸움 속에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다. 그는 다시 세상에 웃음을 줄 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유재석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그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남았다. 유재석의 이름은 한국 방송 역사에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단순한 예능인이나 진행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존재였다. 그의 이야기는 재능과 성실,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 기록이었다. 1989년 경기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는 우연히 출연한 KBS 프로그램 비바 청춘을 통해 처음 대중 앞에 섰다. 그때의 그는 수줍고 마른 소년이었지만 타고난 말솜씨와 유머 감각으로 제작진의 눈에 띄었다. 이 출연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단 18세의 나이로 KBS 7기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면서 그는 방송계 최연소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동기들로는 최승경, 김용만, 박수홍, 남희석, 김국진 등 이후 한국 예능을 이끌게 될 인물들이 있었다. 1991년 그는 대학 개그제 무대에서 풍자 개그 코너, 개그 칼럼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반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방송 초반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일부에게 거만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몇 년간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방송 출연은 줄어들고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대본을 써 내려가며 언젠가 내 웃음이 통할 날이 오겠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 1998년 MBC 서세원 쇼에 출연하며 그의 이름이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 불안과 긴장으로 손이 떨리던 첫 방송에서 그는 몇 차례 실수를 범했지만 특유의 순발력과 진심 어린 태도로 점차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석진은 훗날 그때 유재석은 남들과 달랐다. 작은 코멘트 하나에도 감정을 담으려 노력하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군복무를 마친 후 그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개그맨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세우기까지는 6년이 걸렸고 이후 무한도전, 해피투게더,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MC로 자리 잡았다. 그의 유머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있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연속으로 방송 3사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한국 예능 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2010년에는 패밀리가 떴다가 존경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같은 해 시작된 런닝맨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런닝맨은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 예능의 세계화를 이끈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의 리더십과 배려는 출연진과 스태프를 하나로 묶었고 그 덕분에 프로그램은 10년을 넘게 이어지는 장수 예능으로 자리했다. 반면 MBC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0년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뒤 무한도전이 방영 중단 위기에 처하며 논란이 일었고 그는 당시에도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그해 나는 가수다가 대상을 수상하면서 무한도전이 상을 놓쳤지만 그는 상을 받는 것보다 시청자의 사랑이 더 큰 상이라며 담담히 웃었다. 2013년 그는 마침내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방송인의 최고 자리에 올랐다. 이 상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20년 넘게 흘린 땀과 눈물의 증거였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웃음은 제 인생이자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2020년은 그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MBC의 놀면 뭐하니를 통해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변신하며 또 한 번 대중을 놀라게 했다. 그해 식스센스, 유 퀴즈 온 더 블럭, 슈가맨 등 다양한 채널에서 동시에 활약하며 30년 경력의 진행자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음을 보여줬다. 2021년 그는 코로나 확진으로 잠시 활동을 멈췄지만 완쾌 후 바로 복귀해 런닝맨과 유 퀴즈를 다시 이끌었다. 그는 치료 중에도 이 일이 내 존재의 이유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12월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그는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사상 최다 대상 기록을 경신했다. 그의 커리어는 화려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겸손함이 있었다. 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한결같이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하고 신입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그의 진짜 매력은 성실함이다. 누구보다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사람,
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재석은 단순히 한 시대의 개그맨이 아니라 한국 예능의 역사 그 자체였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흥하고 사라지는 사이 그는 오직 웃음과 진심으로 대중과 함께 걸어왔다.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복귀를 기다리며 유재석이 있어야 방송이 산다고 말한다.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는 지금도 조용히 대본을 읽고 웃음을 준비하며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설 날을 꿈꾼다. 그날이 오면 그의 이야기는 또 한 번 한국 방송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유재석의 경력은 단순한 성공의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의 결과였다. 그는 한때 개그맨은 3년이 전부라는 말을 들으며 조롱받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송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데뷔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매 순간 새로운 형태의 예능을 시도하며 스스로를 진화시켰다. 그의 진행 스타일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다른 진행자들이 화려한 언변이나 강한 개성을 앞설 때 그는 상대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대화했다. 유 퀴즈 온데어 블럭에서 보인 진심 어린 질문과 공감의 미소는 시청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감동을 찾아내는 능력은 오직 유재석만의 것이었다. 2000년대 중반 예능 프로그램이 경쟁과 자극으로 치닫던 시기에도 그는 함께 웃는 예능을 고집했다. 무한도전의 유재석은 늘 팀을 먼저 생각했다. 실패한 게임에서도 동료의 실수를 감싸고 시청률이 떨어질 때조차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방송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다. 사람이 살아야 프로그램도 산다고 말하며 예능의 본질을 사람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의 리더십은 업계에서도 전설처럼 회자된다. 스태프들은 그를 방송국의 등불이라 부른다. 녹화가 끝난 뒤에도 그는 촬영장에서 남아 조명팀과 음향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느 날은 한 스태프가 실수를 하고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는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도 덕분에 방송이 완성됐어요. 그 한마디는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의 영향력은 단지 방송 안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회적 책임에도 충실했다. 수차례의 기부활동, 어린이 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코로나 시국 중에는 의료진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며 묵묵히 선행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는 이를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그 사실을 보도했을 때에도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2020년 이후에도 그는 새로운 변신을 이어갔다. 놀면 뭐하니? 에서는 유산슬, 닥터유, 라유 등 다양한 캐릭터로 분하며 음악과 예능의 경계를 허물었다. 트로트 가수로 무대에 선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열정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수많은 후배들의 멘토이기도 하다. 박명수, 하하, 조세호, 양세찬 등 여러 후배들은 그를 방송 인생의 교과서라 부른다. 그는 늘 말했다. 재능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성실함에 움직입니다. 이 말은 후배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유재석의 커리어는 언제나 시청자와 함께했다. 그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단순히 재미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전달한 웃음은 따뜻했고 그 웃음 속에는 사람을 향한 이해와 사랑이 있었다. 그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운에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태도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땀과 노력이 있었다. 지금 그는 병과 싸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일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병실에서도 방송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새로운 코너 구상을 노트에 적어둔다. 의사는 그에게 휴식을 권하지만 그는 늘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방송이 제 숨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 그 자체다. 그는 세대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다. 팬들은 여전히 그가 다시 무대에 서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날 스튜디오 조명이 다시 켜지고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한 스타는 단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모든 길이 곧 한국 예능의 역사이며 그의 웃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재석의 삶은 단순한 방송인의 기록이 아니라 성실함과 인간미가 만들어낸 한 편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고 그 진심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유재석이 걸어온 길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웃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의 가치 말입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웃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댓글 하나, 그리고 구독의 클릭 하나가 그에게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유재석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의 웃음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